그날 나는 수천억 원의 계약서 대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70평생을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내가 평생을 사람을 돈의 액수로만 저울질하며 살아온 강태곤이가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날이었다. 비는 추적추적 내렸고 낡고 찢어진 점퍼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나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시중은행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내 몸에서 나는 악취에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고 경비원은 당장이라도 나를 끌어낼 듯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그 여자, 가난하지만 당당하다는 그 여자의 민낯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 이봐요, 노인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VIP 팀장의 앙칼진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이제 곧 가면은 벗겨질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터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강태곤이다. 올해 72. 사람들은 나를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를 일궈낸 전설적인 기업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내 스스로를 정의하는 말은 따로 있다. 나는 돈의 신봉자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효도도 사랑도 충성도 결국은 입금되는 잔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법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갈밭을 맨발로 뛰며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내가 배운 유일한 진리는 돈 없는 인간은 사람 취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 하나뿐인 아들 도윤이가 사고를 쳤다. 평범하다 못해 구질구질한 가난을 등에 업고 사는 은행 창구 직원과 결혼하겠다는 것이다. 도윤이는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며 그녀가 얼마나 올곧고 따뜻한 사람인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아버지, 은별 씨는 달라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가진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사람 자체? 웃기는 소리. 그 여자도 결국 내 정체를 알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 여자가 일하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기로. 하지만 회장 강태곤이 아닌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자 강태곤으로 말이다. 나는 비서들을 시켜 서울에서 가장 후미진 골목의 헌 옷수거함을 뒤지게 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점퍼,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다 떨어진 운동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다. 내 손에는 지난 며칠간 길거리를 돌며 모은 혹은 비서들이 일부러 구겨뜨린 흙 묻은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서은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성을 가졌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의 비천한 모습 앞에서도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 며칠 뒤면 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자고 하거나 나를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인간의 본성이 가진 그 추악한 바닥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 은행 안은 월초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사이로 냄새나는 노인이 들어서자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청원 경찰이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며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내 발밑으로 쏠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이제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지켜봐야겠다. 저 멀리 VIP 상담실에서 박미정 팀장이라는 여자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금장 액세서리를 두르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다. 경비 아저씨, 뭐해요? 당장 안내 보내고. 우리 VIP 고객님들 불쾌해하시잖아요. 박 팀장의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일부러 땅바닥에 엎드려 동전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때를 묻히고 입가에는 침을 약간 흘리며 연기를 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하는군. 익숙한 풍경이야. 내가 돈이 없을 때 세상이 나를 대하던 바로 그 방식이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은근슬쩍 서은별이 앉아있는 3번 창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혐오나 경멸이 아니라 무언가 안타까움과 고민이 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이거, 입금 좀 해주게.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흙먼지가 묻은 비닐봉지를 은별의 창구 위에 툭 던졌다. 비닐봉지 사이로 구정물이 흘러나와 깨끗한 대리석 카운터를 적셨다. 주위에서는 어머 세상에 하는 비명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봐. 소리를 지를 거니? 아니면 무시할 거니? 은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비닐봉지 근처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역시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겠지. 내 아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 짧은 정적의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신의 깨끗한 옷에 오물이 묻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존재다. 특히 서은별, 너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만 강해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별은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깨끗한 수건 한 장과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꺼내왔다. 그리고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쪽으로 다가와 몸을 낮췄다. 어르신, 비 맞으셔서 많이 추우시죠? 일단 이 물 좀 드시고 손부터 닦으세요. 빗물이 묻어서 많이 차갑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데? 나를 쫓아내야지 왜 물을 주는 거야? 내가 멍하니 종이컵을 받아들자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유니폼 소매에 바닥에 흙탕물이 묻어나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때 박미정 팀장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은별의 어깨를 낚아채듯 돌려세웠다. 서은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저런 노숙자 비위나 맞추고 있을 시간 있어? 당장 이거 치우고 업무 복귀해. 박 팀장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은별은 고개를 들고 박 팀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팀장님, 이분도 저희 은행을 찾아주신 고객님이십니다. 비에 젖으신 어르신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객? 웃기지 마. 저런 인간이 우리 은행에 무슨 돈을 맡긴다고 그래? 동전 몇 푼 가지고 와서 물 흐리는 게 무슨 고객이야. 야, 서은별. 너 이번 달 실적 꼴찌인 거 잊었어? 이런 쓸데없는 짓 하니까 실적이 그 모양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박 팀장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향해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은별의 행동에 놀란 듯 지켜봤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은별, 여기서 무너질 거니? 팀장한테 죄송하다고 빌고 나를 쫓아낼 거야? 그게 내 인생이 편해지는 길이란다. 하지만 은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거칠고 때가 낀 내 손을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감싸 안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아본 적 없는 온기였다. 팀장님, 실적은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객님의 업무를 도와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은별은 다시 나를 향해 웃어 보였다. 어르신, 동전이 좀 많네요. 제가 기계로 세는 것보다 손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용무도 있으신가요?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연기를 이어갔다. 이거, 우리 손자가 준 돈인데. 잃어버릴까봐. 입금하려고. 아, 손자분이 주신 소중한 돈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은별은 비닐봉지에 담긴 흙 묻은 동전들을 자신의 창구 안쪽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정말로 손으로 하나하나 물기를 닦아가며 분류하기 시작했다.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기분이 묘해졌다. 수천억의 자산가인 내가 고작 몇천 원의 동전을 닦고 있는 이 여자에게 묘한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일까? 내 아들이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에게 점수를 따려는 건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평생 의심으로 성벽을 쌓아온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순수한 친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 아직은 모른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몰려봐야 본성이 나오는 법이지. 박 팀장이라는 저 여자가 더 몰아붙여야 해. 내 예상대로 박 팀장은 폭발했다. 그녀는 은별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서은별, 너 오늘부로 심할 썼어. 그리고 저 노인네 당장 안 내보내면 내가 직접 경찰 부를 줄 알아. 여기 VIP 고객님들 안 보여? 저 냄새 때문에 다들 나가시잖아. 박 팀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질수록 은별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찰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돈을 주고도 사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서은별, 너는 정말 바보로구나. 고작 이런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직장 생활을 걸다니. 하지만 내가 지키려는 그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더 심한 요구를 해도 내가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며 그녀의 옷소매에 침을 튀겼다. 아이고, 목이 아파서. 물 좀 더 줄 수 있나? 은별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물을 떠왔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혐오의 빛이 없었다. 오히려 비에 젖은 내 점퍼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어르신, 옷이 너무 젖었어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인데. 저희 은행에 비치된 담요가 있는데 그거라도 좀 덮고 계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여자는 정말 진심인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내 마음속에 견고한 의심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나는 은별이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입술을 적셨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이 아이에게 느끼는 이 미묘한 감정이 정말 인간에 대한 경외심인지 아니면 그저 내 아들이 고른 여자가 내 예상보다 조금 더 영악하게 연기를 잘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때였다. 내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씩씩거리며 다가온 박미정 팀장이 은별이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동전들이 가득 담긴 쟁반을 손으로 후려쳐버린 것이다. 챙그랑, 짤랑, 수백 개의 동전이 은행 로비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은별이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몸을 움츠렸지만 눈은 박 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섭게 쫓았다.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서은별, 너 미쳤니? 이 노인네 하나 때문에 VIP 고객님들이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박 팀장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를 발로 지식이며 말을 이어갔다. 이런 쓰레기 같은 동전 몇 푼 세느라 시간을 낭비해. 너 이거 다 세면 얼마일 것 같아? 10,000원은 되니? 아니, 5,000원은 돼. 우리 은행 VIP 고객님들이 1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박 팀장, 내 말이 맞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지. 하지만 너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짓밟고 있는 그 동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잃고 있어. 은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다시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박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이 동전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어르신이 소중하게 모아오신 자산입니다. 저희 은행의 존재 목적이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뭐? 자산? 하. 웃기고 있네 정말. 서은별, 너 오늘 정말 끝장을 보자는 거지? 좋아. 너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야. 내일 당장 인사과에서 연락 갈 줄 알아. 그리고 저 노인네. 당신도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박 팀장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낡은 점퍼가 찢어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아, 아프구나. 돈의 힘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 차가운 은행 바닥에서 처음으로 실감했다.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가 바로 이런 통증이었을까. 은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피가 나잖아요. 은별이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내 피나는 손바닥을 감쌌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그 떨림이 내 손등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다. 팀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어르신께 손을 대실 수 있어요? 이건 폭행입니다. 폭행? 웃기지 마. 정당방위야. 영업 방해하는 노숙자 내보내는 게 무슨 폭행이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내 주제에? 너희 집 가난하다며? 병든 어머니 모시고 빚 갚느라 허덕인다면서 여기서 잘리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박 팀장은 은별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은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비겁한 기대를 했다. 그래, 은별아.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을 생각해. 여기서 이 노인을 버리고 팀장에게 빌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하지만 은별이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팀장을 쏘아보았다. 네, 저 가난합니다. 빚도 많고요. 그래서 이 직장이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지키는 직장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팀장님, 오늘 팀장님이 하신 행동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지키는 직장은 의미가 없다. 평생 돈을 위해 사람을 버려왔던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70평생 막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주변의 고객들도 박 팀장의 만행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할머니는 젊은 여자가 너무하네, 정말 천벌 받을 거야 라며 혀를 찼다. 박 팀장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더욱 악을 썼다. 다들 조용히 안 해요? 여기 보안요원. 보안요원 어디 있어? 당장 저 둘 다 끌어내. 보안요원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왔다. 은별이는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르신, 제가 나갈게요.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전은 제가 다 챙겼어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라도 꼭 입금해 드릴게요.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려요. 나는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은행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별이는 자신의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손바닥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아셨죠?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젖은 유니폼을 입고 어깨를 들썩이며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손안에 쥐어진 작은 우산 하나가 내가 가진 수천억의 재산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도윤아, 내가 맞았다. 이 아이는 내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은별아,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 진정한 시련 앞에서도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마. 비에 젖은 채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을 때 수행비서인 김 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당장 병원으로. 조용히 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가 감싸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피가 배어나온 그 하얀 천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 은행, 박미정 팀장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그리고 서은별 씨의 가게 상황,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낱낱이 파악해와. 1시간 준다. 나는 차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은별.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 회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내 아들 도윤이가 내 정체를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내 정체를 몰랐다면 그녀의 행동은 가식이 아닌 본성이라는 뜻이다. 1시간 뒤 김 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님. 박미정 팀장은 최근 몇 년간 VIP 고객들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은폐해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서은별 씨는 예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은별의 아버지는 사기를 당해 큰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지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었다. 은별은 은행 급여의 80% 이상을 빚 독촉과 병원비를 갚는 데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은행 직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작 노숙자 하나를 지키겠다고 그 밧줄을 놓으려 했다는 말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다. 나라면 내 안위를 위해 타인을 짓밟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그 선함이 극한의 절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나는 김 실장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내일 오전 은별 씨에게 전화를 걸어라. 은행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만들고 그 시점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게 해. 그리고 내가 직접 나타나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노숙자 차림으로 은별을 기다렸다. 그녀는 예상대로 은행에서 쫓겨난 듯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때 미리 매수해둔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서은별 씨.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어머니 병원실 비워야 한다고 했지? 어떻게 된 거야? 험악한 사내들이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은별은 창백해진 얼굴로 빌었다.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직장을 잃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요. 제발 어머니만은. 사채업자가 그녀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어제 내가 줬던 그 우산과 내가 맡겼던 동전 봉투가 떨어졌다. 이건 뭐야? 동전? 장난해 지금? 야, 이거 다 가져가. 그들이 동전 봉투를 가져가려 하자 은별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봉투를 붙잡았다. 안 돼요.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어떤 어르신이 맡기신 소중한 돈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이름 모를 노인의 동전 몇 푼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굴렀다. 사채업자의 구두발에 손등이 찍히면서도 그녀는 봉투를 놓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바보야. 그건 그냥 동전이야. 내 인생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부끄러움이었다. 그만해. 나는 노숙자 차림 그대로 사채업자들 앞에 나타났다. 사채업자들은 나를 비웃으며 걷어차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김 실장과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였다.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사채업자들을 제압했다. 은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 어르신? 여긴 어떻게?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잡았다. 은별아. 고작 이 동전이 뭐라고? 내 몸을 던지는 게냐? 약속했으니까요. 어르신이 손자분에게 받으신 소중한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시험하려 했던 것은 그녀의 인성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미였다는 것을.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박미정 팀장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어머, 서은별. 너 정말 끝까지 가관이구나. 사채업자의 노숙자까지. 내 수준이 딱 그렇네. 너 이거 봐. 너 횡령죄로 고소당했어. 어제 입금하려던 그 돈 내가 빼돌렸다고 보고했거든. 박 팀장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은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찢어진 점퍼를 벗어 던지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은별아, 내가 지켜낸 그 작은 정의가 어떻게 거대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이제 이 늙은이가 보여주마. 속으로 생각했다. 박미정, 너는 오늘부로 내가 그토록 숭배하던 돈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별아,
너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본사 감사팀장 오라고 해. 그리고 이 은행 지점장 내 앞으로 불러.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 강태곤의 위엄이 서린 차가운 몽령이었다. 은별과 박 팀장 두 여자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휴대폰을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들고 전화를 거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던 은별이도 승리감에 취해 입술을 실룩거리던 박미정 팀장도 나를 향해 침을 뱉으려던 사채업자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그들의 고막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김 실장 지금이다. 준비한 것들 다 풀고 5분 내로 지점장 대동에서 내 앞으로 와.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검은색 대형 세단 5대가 은행 앞 도로를 점령하듯 멈춰섰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며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그 중심에는 이 은행의 지점장이 얼굴이 흑빛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의 권력이고 너희들이 사람을 급 나누어 대하던 그 기준의 정체다. 이제 그 칼날이 너희를 향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천천히 감상해주마. 나는 은별의 부축을 뿌리치고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은별이가 내 피나는 손바닥에 묶어주었던 그 하얀 손수건을 소중하게 다시 한번 매만졌다. 회장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지점장이 내 앞에 다다르자마자 바닥에 머리가 닿을 듯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박미정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장님, 지점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 노숙자가. 아니, 저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눈빛은 아마 70평생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을 것이다. 박미정 팀장이라고 했나? 내가 아까 그랬지. 내 동전이 쓰레기라고. 이 아이의 인생이 그 쓰레기 같은 동전 몇 푼에 걸린 수준이라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은행의 차가운 벽에 가로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라. 방금 전까지 약자를 짓밟으며 느끼던 그 비열한 쾌락은 어디로 갔는가. 강한 자 앞에서는 이토록 비굴하게 무너질 것을 왜 그리도 잔인하게 굴었단 말이냐. 나는 찢어진 점퍼를 벗어 지점장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 안에는 맞춤 제작한 고급 셔츠와 내가 평생의 긍지로 여기는 가문의 인장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태건그룹의 강태곤이다. 내가 그토록 모시고 싶어 안달난 VIP들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방금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 쫓아낸 서은별 씨는 내 아들의 정혼자이자 이 강태곤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진짜 사람이다. 은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극도의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아버님, 정말 도윤 씨 아버님이세요?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은별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은별아, 미안하다. 너의 그 귀한 진심을 감히 이 썩어 빠진 돈의 잣대로 측정하려 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시험하려 했으나
결국 시험에 든 것은 나였고 무참히 낙제한 것 또한 나였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다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 감사팀 시작해. 이 여자가 유용한 자금 내역, 그리고 서은별 씨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 무고죄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처리해. 단 1원이라도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 팀장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내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은별아,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실수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조금 전까지 은별의 자존심을 짓밟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 역겹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너는 오늘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지점장은 내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오늘부로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은별 주임은, 아니, 서은별 대리는 즉시 복직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보상과 함께 특진을. 필요 없어. 나는 지점장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이런 썩은 냄새 나는 곳에 내 며느리를 둘 순 없지. 지점장,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관리 소홀과 묵인. 내일 본사 이사회에서 당신 해임안도 함께 논의될 테니 준비하고 있게. 은행 로비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은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은행 밖으로 걸어 나갔다. 비는 어느덧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돈으로 세상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진심뿐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나는 은별을 향해 처음으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자, 은별아. 내 어머니 병원부터 옮겨야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지켜낸 그 동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상을 해주마. 일주일 뒤 세상은 떠들썩했다. 태건그룹의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다는 이야기가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정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세간의 평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 은별이가 다시 웃음을 찾고 내 아들 도윤이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였다. 박미정 팀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그녀가 VIP 고객들의 계좌에서 빼돌린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아까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점장 역시 불명예 퇴진을 당했고 그 은행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 누구도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도윤이와 은별이를 내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 같았으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빌려 위세를 떨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비서들을 다 물리고 내 손으로 직접 밥상을 차렸다. 서툴지만 된장찌개를 끓이고 정갈한 나물을 무쳤다. 도윤이가 은별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집안 가득 환한 기운이 돌았다. 도윤이는 내 달라진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별 씨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셔서요. 나는 도윤이의 어깨를 툭 쳤다. 틀린 건 나였다, 임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 아이의 진심 하나보다 가볍더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아,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을 위해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지만 너는 그 괴물 밑에서도 인간의 향기를 잃지 않았으니 말이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은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가 70평생 가장 아껴온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유품인 비취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어머님이 내게 주신 거다. 가장 귀한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지. 은별아,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그날 닦아준 그 동전들이 내 마음속의 때를 닦아준 것 같아. 은별이는 반지를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단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이 바로 진심이란다. 너는 내 목숨 같은 직장을 걸고도 사람을 택했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용기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 태건그룹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단순히 내 아들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 차가운 기업 문화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상징이 되겠지. 나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겠구나. 돈의 숫자를 세는 일보다 사람이 내는 온기를 세는 일이 훨씬 즐거울 테니. 몇 달 뒤 은별과 도윤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예식장이었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하객들이 초대되었다. 은별이가 은행에서 일할 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폐지 줍는 할아버지, 매일 아침 은행 문을 열어주던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그날 우리를 쫓아내려 했던 보안 요원까지. 나는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녀가 가진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고결한 성품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는 은별의 어머니가 계신 병실을 찾았다. 이제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속에서 평온하게 치료받고 계신 그분의 손을 잡으며 나는 나지막이 의졸였다. 사부인 따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다. 돈의 무게에 짓눌려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고맙다, 은별아. 낡은 비닐봉지에 담긴 그 동전 몇 푼이 실은 내 전 재산보다 훨씬 무거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이제야 나는 진짜 강태곤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합니다. 평생 찌푸리고만 살아서 그런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웃음이 제법 근사해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변했다고들 합니다. 냉혈한 같던 강 회장이 이제는 동네 할아버지처럼 허허거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고 자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가난함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냄새나는 노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던 그 아이의 손길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작은 손길이 수천억의 재산을 움직였고 얼어붙었던 한 노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통장 잔액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잔액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은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날의 동전 봉투를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다시 오만해질 때마다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셨나요?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강태곤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